자, 여러분 시작하기 전에 우리 저출산 홍보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새로운 이야기인데요. 한번 이 영상을 한번 보시고 우리 이야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한번 들어주십시오. 자, 부탁합니다. 외롭다는 땐 하늘을 봐요. 같은 태양 아래 있어요. 우린 하나예요. 마주치는 눈빛으로 만들어가요. 낮은 악기 함께 불러요. 사랑의 노래를. 가슴마다 고운 사랑 모아 우리 함께 만들어봐요. 아름다운 세상. 혼자선 이룰 수 없죠. 세상 무엇도 마주 잡은 두 손으로 사랑을 키워요. 함께 있기에 아름다운 안개꽃처럼 서로를 곱게 감싸줘요. 모두 여기 모여 작은 가슴마다 고운 사랑 모아 우리 함께 만들어봐요. 아름다운 세상. 작은 가슴마다 고운 사랑 모아 우리 함께 만들어봐요. 아름다운 세상. 작은 가슴마다 고운 사랑 모아 우리 함께 만들어봐요. 아름다운 세상. 샤라라라라라 샤라라라라라 샤라라라라라라 작은 가슴마다 고운 사랑 모아 우리 함께 만들어봐요. 아름다운 세상. 샤라라라라라라 작은 가슴마다 고운 사랑 모아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아름다운 충남. 작은 가슴마다 고운 사랑 모아 우리 함께
박수 한번 쳐주세요. 오, 괜찮죠 영상? 그러니까 같이 노력해서 우리 저출산 극복 청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저희가 만들어서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 지금 이제부터 여러분과 함께 이제 그 자리 지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무슨 자리인지 아시죠, 여러분? 우리 이제 조금 이렇게 텐션이 올라왔나? 쭉 올라왔죠. 우리 여러분, 너무 좋아. 이런 표정, 이런 거, 업 하는 거, 이런 능력들을 여러분들이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좀 있으면 바로 본행사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부터 본격적인 시작하겠습니다. 자, 양승조 도지사님, 오세현 시장님, 윤진국 대표님 들어오십니다. 같이 들어오세요. 여러분의 텐션 올려주세요. 행복하죠? 와우! 자, 주먹 인사 한번 하세요. 우리 청년들 주먹 인사로 마치겠습니다. 어이구, 우리 도지사님 처음 보신 분도 있어요. 시장님 처음 본 사람 있어요.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우리 주먹 인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자, ETS 같은 옷을 입으셨어요. 같이 박수 크게 쳐주시고, 자, 텐션 올려보겠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박수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정말 행복합니다. 우리 대표님 아니셨습니다. 네, 음악 내려주세요. 잘하셨어요. 우리 이렇게 연습했습니다, 지사님. 연습 잘했죠? 네, 오늘 너무 좋은 날인데, 자, 여러분 지금부터 도지사님과 그리고 청년 직장인 소통 공감 토크 사회를 진행하게 된 충남도청의 이왕호다.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네, 오, 나한테는 안 해줘요. 오, 그래요.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저희는 흥에 겨워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죠? 지사님 괜찮죠? 시장님. 네, 콘서트입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좋은 자리에 저희가 진행될 시간이 좀 정해져 있습니다. 타이트합니다. 5시 10분까지라서 예, 5시 반까지 올리셨습니다 지금. 자, 일단은 고저도 네, 이런 사태를 나올지 않았습니다. 네, 근데 이제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럼 내빈 소개하겠습니다. 자, 어떤 분을 소개시킬 거냐? 우리 충남에서 대표적으로 청년들을 든든하게 지원해주실 그분, 더 행복한 충남 양승조 도지사님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오산이야? 어디야? 아산. 그렇지. 아산에서 청년을 팍팍 밀어준다. 오세현 시장입니다. 와, 좋아. 자, 그리고 여러분은 기업. 자, ETS에서 BTS로 하고 싶다. 세계적인 기업을 하고 싶다. 윤진국 대표님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우리 많은 분들이 또 오셨습니다. 우리 충남도청과 그리고 아산시의 우리 도청 관계자, 시청 관계자도 오셨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저기 계세요. 국장님도 오셨습니다. 우리 여러분과 같이 전우적 우리 든든히 밀어주시고 계시는 ETS 우리 임원진 여러분들 인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또 우리 청년들에게 든든한 힘이 될 수 있는 우리 청년 특보 김용수 특보님 오셨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우리 경제진흥원장이 어디 가셨대? 여기 계시는데 경제진흥원장 오강호 원장님도 오셨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오늘의 주인공 누굽니까? 여러분이죠. 자, 여러분을 위해서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자, 음악 내려갑니다. 네. 저희가 어쨌든 좋은 자리에 여러분 좀 텐션을 올렸습니다. 괜찮으시죠? 네. 이 기분을 따라서 우리 도지사님이 오셨는데 잠시 우리 물 한 잔 좀 튀기시고 지사님이 생각하는 청년 이야기 잠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양승조 지사님한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반가워하시는 거죠? 그냥 사이좋 때문에 박수 치는 거 아니시죠? 아주 대단히 반갑다는 인사를 거듭해서 드립니다. 우리 윤진국 대표사님이 청년 같아요. 그리고 한 20대, 30대 초반의 청년 같다 보니까 또 우리 박명진 전무이사님, 이익 상무이사님 전부 다
청년 같은 외관에 청년 같은 사고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청년 직장인들이 보다 행복한 우리 직장생활 영위하지 않는다 생각하고 정말 찾아뵙게 대단히 반갑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청년이 희망이 없는 나라, 청년 세대가 미래를 설계하고 꿈을 꿀 수 없는 나라, 그 나라 미래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청년이 가슴 설레에는 희망을 갖고 꿈을 설계하고 미래를 설계할 때 그 나라의 미래가 있는 거고 그 나라의 장래가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할 때인데 대한민국 청년들, 청년과 일반 청년과 직장 청년은 약간의 차이는 남나지만 통계적으로 보면 최소한 우리 청년들이 행복한 삶을 영위하고 있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 자신 있게 그렇다라고 답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통계가 말해주겠습니다. 여러 청년들의 행복지수를 따져볼 때도 우리 세계적으로 낮은 나라에 속할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청년들을 통한 여론조사를 보면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 대한민국 청년이라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 일례 드냐면 2015년도에 JTBC가 청년 네티즌을 상대로 해서 이런 조사를 했습니다. 여러분께서 여건이 허락되면 대한민국을 떠나서 이민갈 이상했느냐 물어봤는데 몇 퍼센트가 그런 대답을 했을까요? 얼마나 대답을 했을까요? JTBC 조사에 몇 퍼센트가 여건이 허락되면 이민하고 싶다 그렇게 말했을까요? 몇 퍼센트 대략? 50%. 우리 저기는 60%? 그냥 한 번만 더. 좀 더 올려. 40%. 무려 88%였습니다. 실제로 가장 최근에 여성정책연구원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기관입니다. 여성정책연구원에서 조사를 보면 우리 청년들의 의식구조와 사고를 할 수 있습니다. 무려 85% 정도 되는 청년들이 대한민국이 헬조선이다. 그런 답을 했습니다. 헬조선이 무엇일까요? 지옥이라는 겁니다. 거기다 또 여성정책연구원에서 물어봤습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에서 떠날 생각이 있느냐? 물어봤더니 놀랍게도 바로 최근에 발표한 거에 의하면 75.4% 되는 청년들이 여건이 허락되면 대한민국을 떠나고 싶다는 답을 했습니다. 이건 청년들 책임일까요? 아닙니다. 저처럼 기성세대, 특히 정치를 하는 사람, 행정하는 사람이 가장 커다란 책임이 있습니다. 저한테 책임이 있습니다. 또 많은 사회 지도자들이 책임 있는 겁니다. 청년들이 왜 이런 힘든 삶에 미래를 설계하고 꿈에 부풀어 살아갈 이런 21세기 대한민국 사회에서 가장 최근 조사에도 75.4% 정도가 나라를 떠나고 싶고 85% 정도에 달하는 청년들이 헬조선이라고 했을까요? 여러 가지 여건이 만만치 않은 겁니다. 여러분은 청년 세대 중에서도 그래도 그나마 훨씬 더 나은 여건에 있는 분입니다. 대한민국 실업률이 심각하고 청년 실업률이 심각하지만 가장 심각한 실업률은 25세에서 29세 청년들, 이 실업률이 대한민국 실업률의 21%를 차지하고 25세에서 29세의 실업률이 OECD 국가에서 무려 7년 동안 1위를 차지한다는 겁니다. 가장 미래를 설계하고 삶의 새로운 출발을 25세에서 29세가 실업률이 세계 1위라는 거, 이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또 서울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은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청년들은 압니다. 지금 내가 받고 있는 월급으로 서울의 아파트 평균 매매가가 8억 7천, 강남 4구는 14억 2천, 전세가가 4억 5천 정도. 이런 상황에서 우리 청년들이 직장을 잡은 청년이나 직장이 없는 청년이나 내가 도대체 이런 미래를 어떻게 설계할 수 있는지, 내가 받은 소득이 가능한 것인지, 이런 거에 많은 사람이 희를 뿌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 겁니다.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오늘 아산시에 와서 오세훈 시장님과 안장훈 도의원님과 함께 노인회관도 방문하고 보훈회관도 방문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여러 가지 주문을 했지만 그분한테 제가 역으로 그런 질문을 제안을 했습니다. 주문을 했습니다. 청년이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사이, 청년이 희망과 꿈과 용기를 갖고 살 수 있는 사이, 이 사회를 만들지 않으면 우리 사회가 단절이고 한 집안으로부터 절손이 된다. 한 집안의 절손이 모아지면 세대 간의 단절이 되고 결국 그 민족과 국가는 소멸되기 때문에 우리 어르신들이 어르신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 것인가,
요청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청년들이 해서 국가가 무엇을 하고 도가 무엇을 하고 시가 무엇을 할 것인가 또 무엇을 해주라고 요구하는 대모를 해주십시다. 그런 부탁 말씀을 드렸습니다. 충남도청에서 대모를 해달라. 청와대 앞에서 대모를 해달라. 우리 청년 설 길을 마련해라. 이런 대모를 요청을 했는데 이와 같은 관점에서 저는 청년이 말씀드린 미래를 설계하고 희망과 꿈을 갖고 살 수 있는 사이, 그런 사이야말로 대한민국 모든 국정에서 첫 번째 과제가 돼야 된다. 충남도의 첫 번째 과제가 돼야 된다. 라는 차원에서 우리 도정을 보겠다는 말씀드리고, 그런 과정에서 오늘이 여러 가지 즐거운 대화도 나누겠지만 이런 여러 가지 심각한 상황에서 우리 청년 직장인들이 시정에 도정에 아니면 국가정책에 어떤 정책을 제안하고 어떤 정책을 채택할 것인가, 그런 것에 기타 말씀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심사숙고하고 적극적으로 청년들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남도는 청년 정책을 전담으로 하는 청년 정책과가 있습니다. 또 청년 기본제를 만들고 청년을 구성해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나갈 겁니다. 우리 청년 직장인 여러분께서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을 주시면 말씀드린 대로 청년의 미래를 설계하고 희망과 꿈을 갖고 살 수 있는 사이, 그런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아산시와 함께 충청남도가 미력하나마 최선을 다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을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다는 인사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렇게 너무 심각하다고 심각하게 끝까지 가면 안 돼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우리. 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좋은 말씀 기대합니다. 네. 여러분 힘이 나지 않습니까? 그 힘을 우리 한번 지사님께 큰 박수로 한번 와!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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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여기에 이제 우리 묻고 더블가 가실 분이 있어요. 우리 누구냐면 우리 아산 시장님께서 이 말씀 받아서 또 좋은 얘기를 해주실 것 같은데 우리 시장님 박수 한번 모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아산시장 오세현입니다. 제가 7월 달에 ETS를 방문을 했어요. 그때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네. 우리 지사님께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조금 죄송스럽게 그래도 우리 아산시가 특히 ETS가 정말 젊은 회사 또 젊은 도시라는 걸 일단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우리 아산시의 시민들 평균 연령이 지난해까지만 해도 38.5세라고 얘기했는데 올해는 조금 더 올라갔더라고요. 그냥 39.5세. 또 우리 충남 전체로 보면 한 42세 정도 되는데 그래도 전국에서 소위 말해서 기초자치단체라고 하는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에 아마 한 10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젊은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거는 여기 오늘 우리 윤진국 대표이사님이 계시지만 ETS의 우리 사원들 평균 연령이 34세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대표이사님과 우리 임직원 분들이 평균 연령을 상당히 까먹고 있다고 제가 그렇게 얘기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윤진국 대표이사님 굉장히 젊으시잖아요. 저는 우리 지사님 청년 문제, 우리나라의 어떤 저출산 고령화 문제, 저성장 문제, 가장 문제가 되는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이게 복합적이고 종합적인 문제지만 결국은 일자리 또는 결혼, 출산, 양육 이런 부분들이 함께 어떤 종합적으로 검토될 때 이런 부분들이 해결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그런 부분에서 뭐니 해도 좋은 일자리 또 성장하는 일자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는 ETS가 정말 2014년도에 8명의 직원으로 시작했던 그 회사가 올해 한 120명, 거기에 매출액도 아마 420억 정도. 근데 앞으로 그 가능성은 훨씬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2차 전지라든가 디스플레이 관련된 어떤 부품들, 더더욱이나 ETS의 강점이 그 설계나 이 어떤 그 부품이나 장비의 어떤 새로운 부분의 어떤 트렌드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가능성이 크고, 더더욱이나 스마트밸리에 지금 제2공장 그 시작이 되면 아마도 폭발적인 성장을 거듭해서 우리 아산시 아니 충남 아니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정말
그 기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속에서 오늘 우리 충남도에서 양승 지사님 모셨는데 특히나 우리 청년 문제, 또 일자리 문제, 또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여러 가지 좋은 방안도 갖고 계시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부분에서 우리 함께하신 우리 정말 우리 청년 우리 직원분들 젊은 분들 한번 그런 부분에서 또 논의를 통해서 좋은 대안도 만들고 또 우리 기업하기 좋은 아산 충남 또는 정말 아이 낳기 좋은 아산 충남을 만들 수 있도록 같이 한번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어떠셔요? 아까까지는 좀 그랬잖아. 우리 지자님하고 시장님 오시면 무슨 말씀하실까 했는데 좀 와닿는 얘기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의 든든한 지원군이신 두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조금 늦으셨는데 우리 충남도에 안정환 의원님 계셔요. 충남도 의회에서 열심히 도와주시는데 우리 청년들한테 그래도 응원의 메시지 한마디 던져주시면 어떨까 하는데. 예. 응원보다는 제가 가장 젊은 의원입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잘 알고 있고 사실 도의 청년 정책만 해도 50가지가 넘습니다. 농업인을 지원한 정책, 소상공인을 지원한 정책, 일반적으로 청년에 대한 주거 정책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 이따가 또 얘기가 나오겠지만 가장 심각한 주거 문제와 관련해서 충남도에서 전국적으로 조명받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 배방에 건설 중인 더 행복한 주택인데요. 5천만 원에 15만 원이에요. 몇 평이? 25평이. 거기다가 애를 하나 나면 7만 5천 원. 둘 나면 공짜입니다. 이게 사실은 보통 그냥 임대주택 그 닭장처럼 아주 좁은 그런 주택에 살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 과정에 우리 도가 하고 있는 이런 첫 시도가 전국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하고 일자리에 관련해서는 우리 ETS 매우 이제 미래가 전도하지만 특히 아산의 산업단지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생활 인프라가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아마 이 가까운 이제 신도시 2단계도 되고 그러면요. 아마 전국에서 여기 아산에서 산다는 게 아마 그렇게 부족하지 않은 동네가 될 것입니다. 다만 그 과정에 아까 지사님께서는 더 요구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은 분명히 더 여러분들은 당연히 세금도 내고 이 땅을 미래를 짊어지는 청년 세대로서 우리 함께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이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주체로서 더 열심히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진짜 중요한 분 다 모시고 왔어요. 그 중에 이제 여러분과 실질적으로 ETS를 이제 끌고 가시는 대표님이 계신데 대표님 말씀도 중요하지 않을까요? 대표님 마이크 한번 들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참석해 주신 양승조 도지사님, 오세현 시장님, 또 모든 내빈께 감사합니다. 저는 주식회사 ETS 대표를 맡고 있는 윤진국입니다. 오늘 이런 뜻깊은 행사에 참석하게 되어 초대해 주신 우리 충청남도와 아산시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회사를 대표해서 전해드리고 싶었고요. 회사 소개를 동영상으로 대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동영상 보겠습니다. 틀어주십시오. Hi, I'm Yesu Lee from Accounting of ETS. I'm gonna let you some about our company. Imagine that some companies do not have industrial accident, labor disputes, and various issues. It is possible to secure the prescribed quantity and make product with excellent quality. These are ways to make a good company, and we can do that. Many companies make automation equipment. However, not many companies make equipment in consideration of the customer flow and production volume. ETS is focusing on this part. Focus on companies that make custom equipment for a customer. Our goal is for team members to grow and learn a lot. The sense of accomplishment
is when making a product is why our company has been running well so far. We can be sure that team members will learn, grow, and succeed more in 5 years. Thank you. 젊은 회사라는 강점, 도전의식과 열정적인 마인드, 이것이 저희 기업의 가장 큰 강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회사의 경영 철학은 가치 공유입니다. 저희 ETS는 우수한 대한민국의 고객사들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장비 개발과 판매를 같이 코업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Exploring Together for Success, 저희 ETS의 풀네임이고요. 이 ETS를 이끌고 있는 대표이사 윤진국입니다. 저희 ETS는 2차 전지, 그리고 디스플레이, 또한 저희가 가진 우수한 개발 인력을 통한 각종 산업 자동화 쪽에 고객들이 요청하는 솔루션을 적기에 제공하면서 사업을 현재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 회사의 가장 큰 특징은 평균 연령 34세 정도로 구성되어 있는 굉장히 젊은 기업이라는 것을 특징으로 좀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젊은 회사라는 부분에서 가져갈 수 있는 강점, 도전의식과 열정적인 마인드, 이것이 저희 기업의 가장 큰 강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배터리 산업이 화랑이고 계속 시장이 성장하고 확대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한민국의 대기업들이 세계에서 배터리 산업 관련해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ETS는 그런 우수한 대한민국의 고객사들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장비 개발과 판매를 같이 코업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진행하는 패키지 사업군 중에서도 전해액주입기라는 2차 전지에서 핵심 공정의 어떤 설비에 대해서 저희 ETS가 현재 판매를 시작한 이래로 솔벤더로서 계속 연속적으로 수주를 하면서 사업을 진행할 만큼 국내 대기업에서 우수한 기술 경쟁력을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도 창업 초기에 고객사 유치라든가 영업에 있어서 제일 좀 어려운 부분들이 많았지만은 저희가 갖고 있는 기술력을 기반으로 다행히도 그 시기를 현명하게 넘어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성장을 하는 기업들은 그 매년 성장을 할 때마다 또 다른 고민과 방법을 찾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힘든 시기가 새로운 주제로 매년 저희한테 주어진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집약해서 얘기 드리면은 저희는 매년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주제에 대한 내용이 틀리고 찾아가는 방법이 틀리고 그런 부분들을 경영진과 직원들이 함께 찾아가고 있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힘들 때마다 또는 잘 될 때도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하고 공감대, 공유, 이 부분을 많이 시간을 좀 할애를 하면서 위기는 누구나 느낄 수 있지만은 그 위기를 극복하는 거는 회사 전체가 혼연일체가 돼서 단합돼서 같이 진행해 나갔을 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가치 공유를 통한 어떤 공감대를 통해서 저 하나 또는 경영진 일부의 어떤 노력이 아니라 직원들 스스로가 먼저 움직여주고 고민해주고 해결해주고 서로 끌고 밀어주고 하면서 그 위기를 공유라는 큰 공감대를 통해서 잘 이겨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회사의 경영 철학은 가치 공유이고요. 그 가치 공유라는 말을 다른 뜻으로 좀 해석을 하면은 잘 벌어서 잘 쓰자, 열심히 벌어서 열심히 쓰자라는 어떤 그런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을 통해서 열심히 이익을 축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기업에서 저희가 하는 어떤 자동화 제조업뿐만 아니라 서비스업이 됐든 금융업이 됐든 모든 업종을 통틀어서 그 근간 그리고 그 중심, 그 진행에 있어서는 어떤 기업이 됐던 간에 사람이 진행을 하고 사람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 열심히 벌은 그 가치에 대해서 직원들과 함께 직원들을 통해서 같이
또 잘 쓰는 그런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발전을 할 수가 없고 조직이 발전을 하지 못하면은 회사는 더 이상 미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회사의 경영 철학인 가치 공유를 통해서 열심히 벌어서 직원들과 함께 또 열심히 쓰자. 그래서 쓴 만큼 또 열심히 더 성장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저희 회사의 가장 큰 경영 철학이자 이념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ETS가 어떤 회사다라는 것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은 올해 제2창업 때 바꾼 회사 플레임, Exploring Together for Success, 성공을 향해 다 함께 나아갑시다. 이것은 기업의 대표뿐만 아니라 또 일부 임원들뿐만 아니라 그 조직, 기업을 아우르는 모든 구성원들과 거기에 기회를 주는 고객, 그리고 저희가 일하는 지역사회, 경영, 철학, 이념, 목표를 통해서 다 함께 성공을 향해 나아가는 것, 그것이 저희 회사입니다.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가치 공유, 젊은 회사, 저희 머릿속에 남는 건데요. 이 말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앞에 그 영어를 막 하던 직원이 여기 있어요. 여기 한번 다시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네, 요 직원입니다. 앞에 있는 직원.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그래서 여러분 옆에 ETS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을까. 그 젊은 기업 가치 공유하는데 우리 ETS를 위해서 한번 크게 한번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박수 많이 쳐야 됩니다. 네, 박수 많이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청년 직장인과의 토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통을 해야 되는데요. 저희가 사전에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 청년이란 무엇인가를 질문하는데 인포그래픽을 통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어주십시오. 청년 교체 수립 위한 청년 직장인 인식 설문조사를 우리 ETS 직원들하고 했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이제 성별은 이제 남자가 76%, 여자가 23%가 하셨고 연령대가 참 젊어요. 여기는 50%가 20대, 30%가 40대.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결혼 안 하신 70% 분이 이 설문지에 응하셨고 그리고 3년 이상 되신 분 67%가 우리가 30명의 설문지에 참여하셨습니다. 청년 정책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필요하냐? 매우 필요하다. 60%가 매우 필요하다고. 가장 심각한 청년 문제는 뭐냐? 그게 뭐 제도입니다. 제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구직난, 주거 순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정책 분야는 뭐냐? 여기 직장인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고용 확대, 청년의 지역 정착이 중요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결혼 육아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이거 좀 중요한 부분입니다. 결혼에 대한 생각을 물어보니까 63%가 중립이랍니다. 이거 저도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는데요. 결혼 시기 그 이제 31에서 35이 50%고 나이 무관하다 16%. 그리고 뭐 66세까지 있습니다. 언제 갈지 모르겠다는 얘기 같아요. 자녀 계획 여기 좀 애매한데 자녀 계획에 대해서 53%는 이해. 그리고 나머지 46%는 아니요. 명확합니다. 그리고 출산의 제약 요소가 뭐냐? 사실상 이런 거 같습니다. 경제적 어려움. 그리고 내가 결혼하면 경력 단절이 되는 부분 이런 얘기를 했고요. 출산 장려의 필요 정책은 뭐냐? 육아 휴직을 좀 많이 올려달라. 그리고 무상교육 얘기를 했습니다. 여가 문화에 대해서 물었는데 여가 문화 어떻게 해야 되냐? 여가 문화 활동의 관심도가 이제 대부분 이제 보통이고 관심이 있다가 30%인데 그럼 그 쓰는 비용은 어느 정도냐? 10만 원 미만이 33%, 그리고 20만 원, 30만 원이 16.7%, 그 사이가 10에서 20만 원이 16.7%입니다. 이렇게 좀 10만 원에서 20만 그 구간이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가 시간이 부족한 이유를 딱 봤는데 이게 그러더라고요. 결국은 뭐냐면 경제적인 부담감, 그리고 칼퇴가 안 되는 직장 업무, 그럴 수도 있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충남도에게 바라는 우리 목표 이런 거 해줬으면 좋겠다 얘기 나오셨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일자리 창출 그리고 신성장 동력을 발굴해달라. 이런 부분이 메인이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동감하십니까?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준비한 게 있습니다. 뭐 지사님 이 부분에서 좀 말씀 조금 첨언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다시 한번 ETS
윤진구 대표님께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기성세대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립니다. 예, 우리가 사실 8분이 시작해서 이제 126분 정도라고 들었는데 예, 참 대단한 그 급성장한 거죠. 뭐 매출을 금년에 400억대, 내년에 올해는 500억대, 20년에 한 1,300억대라고 그러니까 이런 매출이라든가 회사의 성장이 바로 회사 구성원들이 성장하고 직결된다 그런 말씀이었는데 정말 감명 깊게 들은 게 ETS는 가치 공유를 하고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 또 조직의 발전이었으면 회사의 미래가 없다. 열심히 벌어 잘 쓰자. 이 하나하나가 우리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주요 수단 내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또 우리가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성공을 향해 다 함께 나갑시다 라는 슬로건도 아주 좋은 슬로건이고 이런 점에서 우리 34세 평균 연령이 34세 이하의 직원분들이 우리가 75명에서 한 60% 정도 된다고 됐는데 그게 이 ETS야말로 청년 기업이고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갖고 있는 기업이 ETS다라고 생각하고 우리 대표이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그 꿈을 향해서 잘 진전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걸 조금이라도 아산시와 우리 충청남도와 함께 할 수 있으면 응원하고 또 함께 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아마 여러분께서 당장 지금은 126명이지만 제가 일전에 한 2도전에 한 분을 만나는데요. 딱 2명이 시작했는데 지금 10,000명이래 직원이. 2명이 시작했는데 직원하고 본인이 시작했는데 그냥 알루미늄 코라고 해서 아주 유명한 회사인데 직원이 10,000명이 됐어요. 물론 베트남 공장 직원까지.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초창기 멤버가 얼마나 많은 그 지위가 함께 지위라든가 부가 함께 나눠줬겠어요. 여러분께서도 그 ETS도 충분히 그런 유망한 직종이에요 자체가. 연구직 자체가 뭐 한 30%가 넘는다는 거잖아요. 이러면 때 이런 ETS가 오늘은 116명이고 오늘은 매출이 뭐 한 500억대라면 좀 한 10년 정도 가서 이거 한 1조 원 이상 키우겠다. 그 뒤에는 그 히든 챔피언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충남을 넘어서 대한민국에서도 손꼽히는 기업으로 발전하고 그 성과를 우리 직원들과 함께 하겠다. 그런 그 목표를 세우고 꿈을 향해서 전진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그 우리 대표님 인터뷰 내용 아주 감명 깊게 잘 들었다 말씀드리고 제가 오늘 그 윤진구 대표님 말씀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웠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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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기업이 있기 때문에 직장이 있고 또 일할 수 있는 자원이 생기고 그리고 청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아까 얘기한 여러분들 이야기 지금 잘 우리가 준비한 게 있죠. 우리 3가지 주제를 오늘 얘기했습니다. 어떤 주제 얘기했냐면 좋은 일자리는 무엇인가, 그리고 여러분 앞에서 주거는 무엇인가, 그리고 3번째는 결혼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저희가 사전에 이게 한번 딱 점검을 했습니다. 우리가 점검한 내용들을 3분 앞에서 한번 보여주는 작업을 하겠는데요. 첫 번째 주제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좋은 일자리란, 여러분이 생각하는 좋은 일자리 바람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네, 쭉 들어주세요. 예. 자, 여기 보시면 여유 있는 직장, 그리고 안정된 일자리, 그리고 소통, 그리고 제일 많이 나온 단어가 이겁니다. 지사님, 워라벨입니다. 워라벨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왔고요. 그리고 급여와 안정된 직장, 그리고 워라벨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 지사님 여기 한 학생이 죄송합니다. 청년이죠. 죄송합니다. 직장인 청년이 학생처럼 보였어요. 이런 얘기를 썼습니다. 본인이 무슨 얘기를 썼는지 한번 지사님한테 읽어주시고 하겠습니다. 90년대생이 다니기 좋은 곳. 한번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크게 보여주시면서요. 네, 이름하고 얘기해 주세요. 이름이 누구시죠? 개발팀 최희진 사원입니다. 네. 90년대생이 다니기 좋은 곳이 저에게 좋은 일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지사님 이게 좀 다른 얘기예요. 다른 사람들은 워라벨을 얘기했는데 여기 청년은 90년대생, 그러니까 70년대, 80년생이 사는 게 아니라 90년생이 다르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첨언해 주실 말씀 있으실까요? 그냥 어쨌든 이 시대 청년들의 지금 다르다는 거죠. 네, 다니기 좋은 직장. 네, 그 부분을 얘기하는데, 네, 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한 말씀 드릴까요? 이제 우리 90년대생이 온다. 이제 그런 그 책 있잖아요. 저 다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90년대생들이 우리 기성대학은 약간 좀 그 특별한
차이가 많잖아요. 일단 이 어휘 같은 거를 축약해서 쓰는 것만 해도 도저히 이해가 하지 못할 정도로 고도히 축약된 말을 쓰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이제 간섭받기 좀 싫어하고 또 여러 가지 그러면서 특징 있는 게 90년대생들인데 아마 이 ETS는 90년대생들이 다니는 곳이 가장 90년대 많이 다니기를 선호한 회사가 ETS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 이제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리면 워라밸과 안정된 일자리, 급여 안정된 게 거의 같은 맥락이세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 집안 경제를 끌어가기 위해서 집안을 잘 끌어가기 위해서 집안하고 굉장히 단전적인 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 사회가 평균 근로시간이 2024시간입니다. 그 OECD 국가는 한 1759시간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만 해도 얼마 차이 나요? 한 300시간 정도 차이 나잖아요. 근데 독일은 1400시간이 안 됩니다. 한 1356시간 정도 돼요. 이러니까 우리는 역설적으로 가정을 잘 끌어가고 가정이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오히려 가정과 떨어진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그야말로 워라밸이 굉장히 필요한 우리 직장 문화라든가 우리 대한민국 근로시간이라고 볼 수 있어서 그런 아빠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고 워라밸과 여유 같은 경우 어느 정도 대부분 저긴데 우리가 아마 방향을 그렇게 해야 되겠다. 우리의 소득도 높은 수준이지만 정말 일과 삶의 어떤 여유의 균형점을 찾는 회사 생활 또 대한민국 사회 같은 그런 방향으로 가야지 않을까 생각하고 저는 이런 여러분의 말씀을 듣고 한 가지 생각한 게 우리 전체가 그냥 4차 산업혁명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지금 진행 중이고 이런 과정이라면 독일 사람들이 일하기 싫어해서 평균 근로시간이 1356시간인 게 아니에요. 그분들이 일하는 걸 우리보다 더 좋아할지도 몰라요. 그럼 왜 우리 2024시간인데 독일이 1356시간이겠어요? 워라밸도 있지만 일자리를 나누어서 워라밸도 통하고 일자리를 나눈다는 의미예요. 그럼 거의 한 700시간 가까이 차이 나는 것은 그 정도 독일로 간다면 일자리가 엄청나게 양질 일자리가 나눠지고 워라밸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우리도 대한민국도 최소한 OECD 국가의 수준으로 근로시간을 낮춰야 됩니다. 다만 낮추는 과정에 소득이 더 떨어져서는 안 되는 문제라는 그 어려운 숙제가 있긴 하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좀 잘하고 오늘 말씀 주신 거를 해서 어떻게 하면 그런 정책을 만들고 실천할 수 있을까라는 점에서 좋은 말씀이라고 보고 한번 잘 고민을 깊게 해볼게요. 네.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저기 우리 윤지구 대표님 워라밸이라는데 잘 챙겨주실 수 있으시죠? 마이크 들고 다시 크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잘 해줄 수 있으시죠? 예, 항상 많이 생각하고 있고 또 목표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인데 아직 한참 부족하다고 생각하고요.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뿐만 아니라 늘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반드시 그런 회사가 되도록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다짐하고 약속하겠습니다. 여러분 확답 들었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저희가 시간이 많이 얘기를 하고 싶은데 많이 없어가지고 자, 두 번째 주제를 빨리 넘어갔습니다. 이 두 번째 주제는 저희가 얘기했습니다. 주거 아까도 우리 안정원 의원님이 얘기하셨지만은 뭐 행복주택도 있고 우리 충남도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직장인들이 생각하는 주거 부분이 있어요. 이건 좀 심각한 부분이라서 그 얘기를 좀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다 적었죠? 자, 우리 표 드는 걸 하나 둘 셋 드리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자, 배달 출근 거리가 중요하고 갖고 싶은 나만의 공간. 쉼 없이 말해야 살 수 있는 곳. 아이고 그렇죠. 힘들죠. 그리고 휴식과 놀이터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마음 편하게 쉴 수 있는 곳. 그리고 적당한 집값. 그리고 이제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는 곳. 그리고 편리한 교통, 시끄럽지 않은 곳, 교통, 주차. 그리고 잡힐 듯 잡히지 않는 이 주거 문제를 많이 얘기해요. 그러니까 집을 사기가 어렵다는 얘기 하는데 우리 여기 앞에 보시면 우리 이 친구 죄송합니다. 우리 죄송한 친구라고 생각해 너무 갑자기 옆에 오랫동안 있어가지고 얘기가 있어요. 한번 좀 얘기 들어볼게요. 아주 구체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업팀 신유미입니다. 저는 월세로 1년을 살다가 지금은 전세 3년 차인데 이 월세랑 전세 차이가 월에 엄청 세이브되는 돈이 많고 이 부분이 제일 크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전세 매물이 많이 없어서 그게 아마 전세 구하시는 분들이 힘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요즘에 나오는 현실적인 문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좀 지사님의 좀 고견을 좀 듣고 한번 좀 다음 넘어가면 어떨까 생각됩니다. 예, 그 의식주라는 건데 대한민국의 의하고 식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됐습니다. 예, 최소한 기초생활수급자분도 식을 아주 양질이 뭐 그 반찬 같은 거는 모르지만 최소한 기본적으로 생존에 필요한 거는 갖춰져요. 왜냐면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도 생계급여비가 한 29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럼 쌀값이 지금 많이 올랐다라지만 지금 22만 원 정도인데 한 사람이 1년에 소비하는 게 60kg 정도가 안 됩니다. 그럼 쌀값이 예를 들어서 그 22만 원이라도 한 29만 원 정도 되니까 혼자 기초생활수급자도 생계급여비로 한 달 정도만 급여를 받으면 1년치 먹을 쌀이 돼요. 그래서 식은 어느 정도 해결됐다. 또 옷도 대부분 우리가 너무 비싼 옷이 아닌다면 옷도 대부분 좀 해결 과정이에요. 근데 정말 심각한 것은 살집이 없던지 적당하게 살지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품위 있게 이 살집이 없는 거예요. 그냥 휴식 공간이라든가 놀이 공간 또 나만이 갖고 싶은 공간 이런 배달 출근거리 적당한 집값 차원에서 심각한 문제가 우리한테 돌아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몇 가지 말씀드린다면 대한민국이 한 그 2,034만 가구 정도 되는데 무주택자 같은 경우가 얼마냐? 한 43.8% 정도 됩니다. 무주택자가. 그런데 2,034만 가구인데 주택수는 한 2,100만 가구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총 주택 보급률은 104% 정도 되는데 아까 무주택자 비율이 한 43.8%고 서울은 더 심각하죠. 그러다 보니까 주거 문제가 너무나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서울이 대한민국 평균 학교 출생은 작년에 0.9명인데 서울은 0.72명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다고 생각해요? 우리 이예술님. 왜 서울이 가장 출산이 낮을까요? 대한민국이 세계 꼴찌 0.92. 근데 그중에 또 꼴찌 서울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예술님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그 잘하는 영어로 하지 마시고 한국말로 하셔야 돼요. 네. 네, 아무래도 살기 제일 각박하니까 그러지 않을까요? 그것도 원인이 되죠. 네. 그래서 가장 커다란 문제냐? 서울에는 도저히 들어가서 살고 결혼해서 살고 아이를 출산할 길을 집이 없는 거예요. 집이 없죠. 집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아까 말씀드려 이미 전세가격 평균이 4억 5천이 넘었거든요. 아파트 평균 매매가 8억 7천이 넘었습니다. 강남 서구 같은 경우는 14억 2천만 원이라는 거예요. 매매가가. 그래서 이런 주택 문제가 우리 젊은 친구들이 결혼하고 싶어도 못하고 아이를 출산하고 싶어도 못하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직장이 없든지 불안정하든지 아니면 저임금이든지 주거 직장과 주택 문제인데요. 관련해서 아까 안정원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저는 이런 직장 주거 문제를요.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거를 개인이 책임으로만 밀어서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니덜란드 사회적 주택이라는 걸 많이 들어보셨나요? 프랑스? 니덜란드나 프랑스나 니덜란드, 오스트리아, 덴마크, 프랑스, 영국이 사회적 주택 5대 강국이에요. 그러면 영국만 해도 한 18% 정도가 사회적 주택 공급 주택입니다. 네덜란드는 34% 정도 되거든요. 34% 되니까 네덜란드도 암스테르담을 중심으로 해서 비싼 집은 굉장히 비싸요. 그래서 사이에 첫 출발하는 사람이 우리처럼 심각한 고민이 없는 거예요. 이게 출산율이 우리하고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높죠. 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도 앞으로 방향이 강남 사시는 분은 사시는 대로 하고 적정한 세금과 보유세를 매기면 됩니다. 그걸 너무 뭐 저도 강남에 가면은 집 5평짜리도 못 사요. 제가 이제 사는 5평도 못 사지만 그렇다고 그분을 뭐 시기하고 그럴 필요도 없어. 적당한 세금과 양도세를 매기면 됩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그렇게 사시더라도 우리 적정한 가격으로 적정하게 살 수 있는 집이 마련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그게 너무 힘들까? 저는 사회적 주택, 공공용 주택이 우리 사회에 확산이 돼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충남이 아까 안정원 의원 말씀하시는데 우리 충남이 그런 결혼과 출산이 2대 장애물인 주택 문제를 해결을 위해서 가장 교통 여건이 좋고 출근하기 쉽고 우리가 그래도 살만한 집을 갖다가 우리 짓자. 저서 처음에 천호를 시작하는데 계속 질 뿐만 아니라 이걸 대한민국 전역으로 확산시키는 우리가 운동을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충남형 사회적 주택이에요. 더 행복한 주택이죠. 이게 우리 공약을 내세웠고 처음부터 진행한 건데 이게
예, 배방구 월천리인데 우리 그 아주 시장님이 굉장히 일을 많이 썼죠. 배방구 월천리에 지는데 KTX 역사하고 5분 거리밖에 안 돼요. 5분 거리죠? 5km 정도 안 되니까. 예, 5분 거리에 옆에 중학교 뭐 고등학교 다 좋은 조건인데 25평형이 기본형이에요. 600호를 먼저 지는데 그 중에서 365가 25평이고 나머지 25평형, 그다음 20평형, 뭐 16평인데 이 25평이 그런 여건이 좋고 이거는 처음부터 애를 키울 수 있는 걸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이게 복층 구조도 있고 또 가변형도 돼요. 이런 25평형에 얼마냐? 아까 안정원 의원님 말씀하셨죠? 보증금 5천만 원. 신혼부부가 임대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다 월세 15만 원이니까 막노동 이틀 정도 하는 걸 전제로 했는데 여기 한 명을 출산하면 50%를 충청남도가 부담해요. 2명을 출산하면 전액을 부담해. 왜요? 애를 키우는 거라든가 출산 문제나 이런 거는 우리가 양육 문제나 우리 사회적으로 함께 책임을 지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더 행복한 주택인데 저는 이 문제가 우리 충남이 쳐놓아진다면 다른 시도 따라오고요. 중앙정부에서 1년에 한 10만 원씩 10년이나 한 20년 주시잖아요. 대한민국 청년들의 주택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됩니다. 그래서 충남이 더 행복한 주택이 우리 사이에 더 확산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마 더 행복한 주택 25평일조대 가변형 복층 구조를 갖는다면 우리 젊은 친구들이 최소한 주택 문제 때문에 좌절하고 예? 어떤 그 결혼을 꺼리고 출산을 꺼리는 일이 없을 거다 생각하고 충청남 입장에서는 이 문제에 아주 깊이 관심을 갖고 앞으로 더욱더 이 주택을 좀 확산시킬 것도 예, 말씀드리고 우리 중앙정부에게 다른 시도한테 강력하게 촉구할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더 행복한 주택 내년에 아산에서 그냥 들어가죠, 시장님? 내년에 더 행복한 주택 들어간다고 들었습니다. 네. 우리가 내년도 그 입주가 되는데요. 아마 적어도 한 100대 정도 돼서 100대 정도 될 거예요. 들어가는데 내년도 받고 후년도에 입주를 하는데 내년 한 11월 정도에는 그런데 이거는 분양은 아닙니다. 왜 분양을 해요? 분양을 하면 로또를 맞게 돼요. 이건 10년 정도 살고 후배들한테 물려줘야 돼요. 그래서 10년이 임대 기간으로 하고 그 뒤는 물려줘야 된다. 예. 네, 죄송합니다. 제가 용어를 임대 부분인데 분양을 잘못 정해서 자 이제 세 번째로 들어가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결혼인데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결혼 바램 결혼을 해야 되지 말아야 되지 많은 생각하셨는데 그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혼에 대해서 들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네. 안정적인 생활 든든한 나의 편 동반자가 있어야 된다. 본격적으로 돈 모을 때 하겠다는 얘기가 있었고요. 여기는 이제 물음표가 좀 있습니다. 너무 저도 이해갑니다. 물음표. 자 망설을 지는 것, 나로서 삶이 아닌 엄마 아내로서 살아가야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썼는데 시장님 이거 아산 시장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여기는 한번 이걸 읽어주시고 왜 이렇게 썼는지 한번 얘기를 한번 해주시면 어떨까요? 나로서의 삶이 아닌 엄마 아내로서 살아야 하는 것. 이걸 할 수 있을까 망설이는데 저기 시장님 요거 시장님 때문에 토스를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직원이 그런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뭐 덕담 한 말씀 해주시면 어떨까요? 아유, 굉장히 좀 다른 거를 저한테 물어봤으면 제가 좀 아까 아파트 문제라든가 주거 문제 같은 경우는 제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를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했는데 결혼 관련해서 결국은 그 모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이게 어떤 단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뭐 일자리 문제, 그 다음에 결혼 문제, 또 출산, 육아 이 부분이 한 세트 같아요. 근데 이제 다만 지금 아까 지사님도 얘기했듯이 특히 이제 일자리는 우선은 우리 ETS 우리 윤진국 대표님 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 부분은 해결이 됐는데 자 결혼 문제 결혼의 가장 문제가 결국은 주거 문제나 또 출산 양육 이런 부분들 관련된 부분인데 자치단체나 국가에서도 굉장히 많은 부분을 여러 가지 형태로 뭐 출산 장려금부터 시작해서 아마 이 출산이나 육아 관련된 것들 정책 어떤 그 사업 꼭지들은 굉장히 많은데 결국 이 부분도 맞물려 있는 것이 그러니까 그 보수와 또 출산 후에 어떤 그
그 경력 단절이나 아니면 아까 육아휴직 문제 이런 부분들을 같이 맞물려 있는 부분이라 그런 부분들이 지금 국가도 그렇고 우리 충남도는 특히 이제 지사님 그 이런 부분에 굉장히 큰 제도적인 어떤 육아휴직 문제나 우리 공공기관부터 일단 시작을 하는데 이런 부분을 통해서 풀어나가야 될 부분이고요. 특히 그 아산은 다른 도시하고 좀 달리 이 젊은 도시고 특히 이제 인구가 좀 늘어나는 도시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일자리와 연관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일자리 부분에서 아주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부단히 저희 시에서는 노력을 좀 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이 일자리와 거주 주거 문제 관련해서 특히나 저희가 지금 아까 우리 안장은 의원님 말씀해 주셨는지 모르겠지만 특히 스마트밸리가 이전하는 우리 ETS가 이전한 스마트밸리 안에 직주 근접에 그 주거 시설 아파트 공동주택이 지금 들어가는데 모르겠어요. 눈높이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는데 우리 아산 같은 경우는 분양가가 이제 1,000만 원대 지금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평당 분양가가 그리고 그런 어떤 그 공동주택들이 올해부터 시작해서 2025년도까지 거의 한 4만 세대 정도가 공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공급적인 측면에서는 다른 어떤 도시보다 굉장히 많은 공급이 될 거고 또 그 평당 분양가 그런 부분이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 또 더더기나 공공에서 아까 더 행복한 주택 우리 임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충남도 또 우리 신도시 쪽의 어떤 국가에서 LH에서 하는 이런 부분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또 출산과 관련된 여러 가지 어떤 지원책들 뭐 우리 충남도에서 처음 하고 있는 아기 수당 또 국가에서 하는 아동 수당 뭐 예를 들어서 36개월까지는 아기 한 명당 10만 원씩 매월 지급하는 부분이라든가 또 만 7세까지 국가에서 지원하는 어떤 10만 원 지급 여러 가지 그 국가적으로나 지역적으로 특히 출산과 육아와 관련된 여러 가지 어떤 시책들을 펴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할 수 있을까가 아니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여러 가지 하고 있는 시책들 플러스 또 강력하게 요구할 어떤 필요성 이런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네, 박수 한번 주십시오. 어쨌든 총체적 질문인데요. 요거 받아서 지사님 요거 한 말씀 여기가 이렇게 썼습니다. 어떻게 썼냐면요. 한번 요거 한번 읽어주세요. 이거 받고 지사님 대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요 좋은 얘기를 써가지고. 네, 안녕하십니까 인사총무팀 김희준입니다. 낭만과 현실 사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아래 내용도 읽어주세요. 아래 내용 읽어야 그 되나요? 같은 내용인데 그래도 잘 쓰셔가지고. 제가 이제 결혼을 내년에 준비를 하고 있는 입장이어서 이 단어가 좀 마음이 와닿아가지고 좀 길게 썼습니다. 사랑이라는 단어만으로 감당하기에는 너무 높은 현실의 벽이 좀 느껴졌고요. 그리고 이제 육아를 좀 생각하면서 그걸 이제 아이는 너무 갖고 싶지만 그걸로 인한 현실적인 부담들 때문에 좀 어려운 문제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네, 지사님 여기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총괄적으로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여러 말씀 주셨는데요. 하여튼 저희로서도 굉장히 큰 고민이 이렇게 우리 ETS 다니시는 분들은 그래도 안정적인 직장이시거든요. 이런 급여라든가 이런 게 대한민국 최고는 아닐지 모르지만 그래도 안정적인 직장이에요. 평균 급여를 볼 때. 그러면 대한민국 전체 임금 근로자가 약간 그때마다 약간 차이 나는데 한 2,074만을 기준으로 할 때 200만 원 이하 급여 생활자가 연봉으로 2,400이죠. 무려 33.2%나 돼요. 그러면서 ETS는 이 뭐 33.2%보다 훨씬 안 해두고 평균 급여를 볼 때는 아주 괜찮은 직장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에 대한 생각을 물었을 때 아까 설문에 응답하신 분만 기준해 볼 때는 중립이 63.3%예요. 저도 이제 가슴이 굉장히
굉장히 무거워요. 이게 63.3%가 중립이다. 그럼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거기다 이제 꼭 필요하다. 26.7%인데 아마 이것도 남성 여성 차이로 구분해 보면 더 차이가 나리라 보여요. 거기다 이제 불필요하다라고 해서 고맙게도 한 10%밖에 안 돼서 진짜 고마운데 이걸 두 가지 관점에서 봐야 된다는 생각합니다. 결혼은 본인의 선택이에요. 그 가치관과 철학에 의해서 결혼 안 하겠다, 출산 안 하겠다, 그건 존중해야 됩니다. 그거를 강요할 사람도 없고 강요해서도 안 되고 그걸 가치관의 선택이기 때문에 그건 존중이 돼야 돼요. 그럼 우리가 제도적으로 충청남도나 대한민국이나 아산시는 어떻게 해야 되냐? 결혼을 하고 싶다. 그런데 집장 문제라든가 주거 문제가 닿지 않는다. 이거는 그 여건을 메꿔줘야 되는 거예요. 또 아이는 출산하고 싶다. 근데 왜 출산해서 왜 못하냐? 일과 가정의 양립이 안 된다. 아니면 애를 키울 공간이 없다. 아니면 애를 키울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이런 걸 제도적으로 해결해 줘야 돼요.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결혼에 대한 확실한 가치관에 따라 결혼을 하지 않고 출산한 아이에 대한 가치관 때문에 하는 거는 존중을 하지만 결혼을 하기를 원하고 출산하기를 원하는데 현실적인 여건 때문에 결혼을 못하고 출산을 못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함께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이런 거 있죠. 예를 들어서 아이 키우는 어려움이 있다면 우리 시장님 말씀처럼 충청남도는 행복 키움 수당이라고 해서 아기 수당을 지급합니다. 큰 액수는 하지만 중앙염의 아동수당에 우리 충청남도가 아기 수당을 지급하는 문제가 있죠. 거기다 충청남도의 자랑스러운 시책종, 이것도 전국에 처음으로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자랑스러운 시책 중에 하나가 여기 오광 원장 계시지만 충청남도 산하 공공기관에서는 8세 이하 아이를 등 보면은 1시간 늦게 출근하고 1시간씩 퇴근해요. 탄력 근무제가 아니에요. ETS도 한번 그것 좀 도입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무슨 얘기냐면 1시간 늦게 출근함으로 해서 아이를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출근이 가능합니다. 1시간 일찍 퇴근함으로써 우리가 초등학교 2학년이 그 학교에서 방과 후 학교라든가 조금 있는 돌봄책에 있다가 데리고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과 가정의 양립을 가능케 하는 게 있어요. 이런 문제라든가 또 예를 들어 충청남도는 산하 우리 공무원들한테 아이를 출산하면 인사고과에서 가점을 줘요. 올해 그 인사고과 가점에 의해서 승진자가 나왔습니다. 올해 더 나옵니다. 12월에. 무슨 얘기냐? 아이를 출산함으로써 휴직을 거쳐서 인사상 여러 가지 인사고과 점수를 받는데 불이했던 것을 메꿔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이를 출산하면서 여러 가지 양육활동을 통해서 인사상 불이익, 어떤 승진이라든가에 조금이라도 손해보는 거를 막대는 건데 이런 게 전체적으로 좀 전부 다 그 해결됐으면 좋겠다는 문제인데 아까 말씀하신 결혼하니까 모르겠다라든가 뭐 망설여진다 아니 나로서의 삶이 아닌 엄마로서 살아가는 것에 고민이 있다 경력 단절 문제가 있다 거기다 김유진님은 이런 낭만과 현실 사이에 사랑만으로 감당이 어려운 장벽이라고 보셨는데요. 육아에 대한 현실적인 어려운 문제였는데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은 우리 충남도가 아산시 함께 대한민국에서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을 풀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게요. 애를 돌봄에 대해서 돌봄이 사각지대가 있다면 사각지대를 메꿀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할 거고 아이 키우는 걸 전체 국가가 책임질 수는 없어요. 그러면 그거는 그 개인에 대한 책임이 없는 게 아이 키우는 저는 생각이 아이 키우는 양육비용이 한 사람당 73만 3천 원 정도 들어가는 게 우리 통계거든요. 저는 최소한 그 반 정도는 우리 사회가 부담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반 정도 부담하는 제도를 나갈 거예요. 제가 권한이 있다면 지금은 10만 원 정도 되지만 73만 원의 반 정도는 우리가 부담하는 제도로 나가야 된다는 게 제 확실한 생각이에요. 그래서 육아 문제라든지 일과 가정의 양립이 어려운 문제라든지 주거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좀 우리 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말로 나가서 우리 김유진님이 고민한 현실적인 고민, 사랑과 낭만과 현실의 차이는 우리가 갭을 좀 없앨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너무나 김유진님이 좋으신 말씀이에요. 망설여지고 현실적 문제, 벽 이런 건 현실적인 벽은 우리가 부수고 낮추고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그냥 결혼을 망설이고 중립지대에 있는 분들은 한 말씀만 드리면 결혼한 게 그거 한 말씀 드리면 뭐냐 결혼해서 아이를 양육하고 키운다는 게 매번 저는 한 뭐 올해는 안 됐지만 30년 좀 넘었거든요. 30년 좀 넘었는데 30년 넘으면 애를 키우다 보면 어려움이 많죠. 우리 부모님도 다 어려움 많게 키우신 거예요. 근데 30년을 키우고 나서 결론적으로 아직도 많이 남았지만 말씀드리면
아이를 키우는 어려움보다는 아이를 키움으로써 얻는 행복이 그 상세하고도 훨씬 커요. 제가 판단할 때는. 그러니까 가치관에 따른 선택은 존중하지만 저는 망설이는 분이 있다면 아이를 키우고 출생하고 기르는 어려움도 있지만 애를 통해서 커다란 행복이 샘 원천이 파지는 거예요. 또 가족이라는 연대가 있고 그냥 그런 게 이렇게 쭉 이어지고 어르신들이 볼 때는 이 가족을 통해서 큰 행복이라는 울타리 안에 있게 되는 게 되죠. 그래서 저는 망설이는 분야에서는 여러 가지 앞으로 이런 여러 가지 결혼하기 위한 여러 가지 여건, 아이를 출산하고 기르는 양육 여건 이런 문제들 국가가 아니면 충남도가 아산시가 상당 부분을 함께 고민하고 그 방향에 나갈 것이다. 또 가치와 철학이 있다면은 이거는 가치와 철학이 있어서 아이야말로 나한테 부담만 주고 어떤 그 아픔을 주는 게 아니라 그거를 상쇄하는 훨씬 더 커다란 행복의 원천이 결혼과 출산이다라는 것을 저는 30년 이렇게 결혼한 사람으로서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네, 박수 한번 주십시오. 아까 그 점점 찍은 사람 결혼할 수 있다로 다 정리해서 네. 그리고 지사님 이렇게 하다가 오늘 자리에 다들 이렇게 결혼 안 하신 분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출산을 얼마 남지 않은 분이 계세요. 이분이 지사님한테 좀 여쭤보고 싶다고 있는데 그 마이크를 좀 들으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출산하시나요? 내년 1월 말에 출산 예정이고요. 12월에 네, 출산 휴가를 들어가요. 다름이 아니고 출산을 앞두다 보니까 제가 이런저런 뭐 도나 시에서 지원하는 그런 혜택들을 찾아보고 그렇게 하게 됐는데요. 하다 보니까 뭐 아까 말씀하신 아기 수당 같은 것도 이제 도에서 지원해주고 해서 그런 것들은 그다지 큰 뭐 그런 건 없는데 다른 지자체 것들을 좀 같이 찾아보다 보니까 이제 육아용품이나 출산 후 수유용품 같은 그런 용품들에 대한 지원이 좀 있더라고요. 사실 그 아기 용품들이 되게 생각보다 비싸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지원하는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 네. 저는 그 이진영님이시죠? 그 말씀도 굉장히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핀란드에서는 어떻게 하냐? 아이가 태어나면은 종합 육아 키트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그걸 도입하려고 했거든요. 한 30-40만 원 정도 되면 되는데 그걸 도입하려고 했더니 이미 이제 지자체에서 일부가 도입을 했더라고요. 기초 지자체에서. 근데 이제는 그게 약간 선호도가 틀릴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문제는 언제 한번 도입하고 싶은데 기초 지방자체 한번 상의해서 하려고 하는 거다 말씀드리고요. 충청남도는 이제 아기 수당도 주어지지만 어떤 게 있냐면 교통안전 시트를 지급합니다. 교통안전 시트. 이제 전체적으로 이걸 해서 내년도는 출산아 전부에게 교통안전 시트에서 이제 차에 교통안전 시트가 있잖아요. 이제 그것도 우리가 지급할 현재는 다자녀라든가 어떤 그 소득이 좀 상대적으로 낮은 분들한테 지급하지만 내년도 우리 이진현님의 아기가 출산할 때는 우리 충남에도 당연히 교통안전 시트를 지급해서 안전하게 애를 그 동행해서 데리고 갈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것이다. 그런 것도 말씀드리고요. 먼저 둘째가 되면 건강맘 카드라 해서 둘째가 되면 건강맘카에서 건강 진료라든가 산후조리비 같은 거를 지급하는 것도 우리가 지금 계획하고 있고 그런 말씀이고 셋째가 있다면 이런 그 예방주사 같은 거 있잖아요. 그 꽤 돈이 많이 들어가요. 예방주사 같은 것도 우리가 지금 현재 제도가 시행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기본적으로 고속도로 놓고 철도 놓는 거는요. 산업철도 산업고속도로 아니면은 그렇게 놓으면 안 돼요. 뭐에 투자해야 되냐? 사람한테 투자해. 사람. 우리 아이한테 투자하고 사람, 특히 청년한테 투자하는 게 저는 그런 주장을 해요. 청년한테 투자해야 이게 진정한 가치 있는 투자다. 그런 생각도 있고 이전님 그 아이 출산하면 우리가 더 잘 지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찾을게요.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든든하시. 네, 시장님 잠깐만요. 네. 네. 아까 선호 문제 때문에 어떤 육아용품이나 이런 부분들을 어떤 형태든 그 가장 자유스럽게 쓸 수 있는 게 역시 현금 아니겠어요? 그래서 국가가 그 아동수당을 우리가 만 7세 이하로 하면서 월 10만 원씩 지급하는데 충남도에서 지사님이 제안을 해주시고 시군하고 같이 해서 36개월까지
매월 10만 원씩 이렇게 지급을 해드려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어떤 육아용품으로 쓰시면 될 것 같고, 제가 말씀드린 우리 아산시는 사실은 그러니까 시군마다 출산 장려금을 여러 형태로 지급을 하는데, 아산시는 인구가 좀 늘어나는 어떤 그런 도시이기 때문에 그런 분을 별로 신경을 못 썼어요. 근데 1월 달이라고 그랬죠. 내년 1월 달. 우리 아산시가 내년 1월 달부터 첫째 하도 그 출산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예. 감사하세요. 예. 뭐 그 많지는 않지만 이런 부분들 활용을 하시면 행복한 출산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저기 든든하시죠? 네. 네, 든든하시답니다. 저희가 진짜 이게 더 얘기하고 싶고 더 말씀하고 나누고 싶은데 시간이 저희가 좀 부족함이 있어서 이 이야기들을 좀 다 저희가 다 적었습니다, 지사님. 적었고 이거를 같이 공유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만큼 이제 충남이 청년 정책에 대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를 여러분 마지막 영상인데 이 영상을 보시면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상 틀어주시죠. 청년은 충청남도의 미래입니다. 청년은 대한민국의 주인공입니다. 청년이 살아나야 충남이 살아납니다. 청년이 행복해야 대한민국이 행복합니다. 우리 충청남도가 더 좋은 청년 정책으로 청년 여러분이 꿈과 도전을 응원하겠습니다. 충청남도는 청년과 함께 젊은 충남을 만드는 과감한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네, 박수 한번 주시죠. 충남 청년 정책 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마무리 말씀을 넘어가는데요. 저희가 마무리 말씀도 영상으로 준비했는데요. 그 영상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사님의 마무리 말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들어주세요. 우리 청년들한테 어떻게 청년들이 희망을 갖고 살 수 있을 것인지, 우리 아들, 딸들이 어떻게 토대를 이루고 살 것인지, 청년들이 희망이 있고 미래를 설계하고 꿈을 꿀 수 있는 사이, 우리 청년들이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들려고 대통령을 촉구하셔야 돼요. 우리 젊은 청년들이 결혼할 수 있고 아이를 출산할 수 있고 아이를 기를 수 있고 노후를 대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지 않으면 우리 민족은, 우리 대한민국은 스스로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부터 청년 정책에 몰두하고 청년의 살 길을 좀 마련하자.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전부 다 나라가 결단이 납니다. 금산군청에 대모하시고 충남 도청에 와서 대모해 주시고, 우리 총각을 대모하는 게 우리 어르신들 잘 모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어르신들 모심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청년들이 살 길이 마련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살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해가고 좀 촉구해 주시고, 도지사님 저를 꾸짖어 주시고, 대통령한테도 말씀드려 주시고, 청년들이 살기를 마련할 수 있고, 청년들이 살 수 있고 결혼할 수 있고 출산할 수 있고 애를 키울 수 있는 여건에 최고 우선순위를 둬라, 이렇게 대모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대한민국에서 총학합회로 대모하고 국회도 대모했습니다. 충남 청년, 충성 청년, 힘내라! 충남 청년, 청원 청년, 힘내라! 충남 청년, 서천 청년, 힘내라! 충남 청년, 충남 청년, 힘내라! 충남 청년, 당진 청년.
충남 청년, 예산 청년, 충남 청년, 대릉 청년, 충남 청년, 예상 청년 충남 청년, 서천 청년 삼기순학교, 와, 더. 네, 여러분 와닿죠? 15개 시군의 이야기, 청년들 힘내라, 그 말씀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박수 한번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자, 음악 깔아주시고, 자, 기념 촬영할까요? 우리 앞에서 기념 촬영 한번 하겠습니다. 여기 쭉 의자를 한 줄 깔고, 여러분 우리 이 바닥에도 앉고 이렇게 딱 앉으시면 어때요? 여기 우리 불 좀 줄여주시고, 자, 의자 한번 한 줄 깔겠습니다. 네, 이렇게 지사님하고 이렇게 네, 빼주시고, 네, 의자 한 줄 깔고요. 예, 이렇게 자, 의자를 한 6개, 7개 깔고 우리 내빈들 앉으시고, 여러분들은 좀 바닥에도 앉으면 좋을 것 같아요. 바닥 앉고 위에 들고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네, 이렇게 앉고, 네. 자, 우리 직원들도 같이 오세요. 자, 여기, 자, 이렇게 와서, 자, 앉으셔요. 우리 같이 옆에 지사님 옆에 앉고, 자, 이렇게 앉아서, 네, 의자가 너무 많아요. 의자 좀 2개 빼주세요. 네, 자, 이렇게 거기 앉으시고요. 네, 앉으시고, 자, 네, 자, 앉으세요. 네, 앉으세요. 자, 우리 주변에, 자, 우리, 자, 이렇게 한번, 우리 이거 어때요? 여기 한번 바닥에 누가 한번 쳐서 앉아. 이렇게. 좋잖아. 이렇게 해서 앉아. 남자 직원들로 와서, 자, 남자 직원들로 와서, 자, 바닥에 쳐서 앉고, 그리고 여기도 쳐고, 자, 의자 앉고, 의자가 비어 있어. 의자도 앉고, 자, 이렇게 앉고, 네, 자, 앉고, 쳐서 앉고, 그렇지. 여기도 뒤에 서도 돼. 여자 직원은 앉아. 자, 그래, 바닥에 쳐서 앉아버려. 괜찮아. 그래, 앉고, 여기 빨리 얼른 와. 자, 여기 시간 없어요. 저쪽으로 하고 뒤로 가고 쭉 가서, 자, 여기도 한번 바닥에 차서 앉아도 괜찮아. 앉아도 돼. 자, 이쪽으로 오세요. 저기 이쪽 분들 좀 더, 자, 이제 이렇게 저쪽도 가도 되고, 자, 이렇게. 자, 우리 좋으시죠? 자, 여러분의 밝은 사진. 제가 마음이 급한 사람이 아닌데, 자, 저 영상 하나 이것도 따주셔야 됩니다. 저희가 마무리 인사를 저기 하겠습니다. 지사님하고 우리 시장님하고 너무 좋은 거, 여러분 ETS 사랑하는 마음 다 사랑의 하트 한번 날려볼까요? 뒤에는 큰 하트가 좋은데, 뒤에는 큰 하트. 이렇게, 그렇죠. 안정원님 한번 하셔요. 이걸 어쩔 수 없어. 여기 하셔야 돼. 자, 김영수 정책 투표도 해봐요. 자, 하시고, 자, 사장님께서 하나 둘 셋 ETS 사랑합니다. 자, 그리고 손 내리시고 마지막으로 해줘. 시군 방문 마지막. 아까 보셨죠? 지사님이 충남 청년 하시고, 우리 시장님이 아산 청년, 그리고 우리 대표님이 ETS 하면 여러분이 다 손 들고 아까처럼 함께요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거 영상 좀 따주십시오. 자, 지사님 들어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잠시만요. 네. 자, 이제 빨리 이제. 자, 잠깐 음악 좀 살짝 바꿔주시겠습니까? 네, 음악 좀 바꿔주십시오. 저희 오늘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요, 마지막 좀 이벤트가 있습니다. 지사님, 네, 음악 좀 깔아주세요. 음악을 안 깔아주셔. 자, 오늘 정원춘 국장님이 40년 2개월 동안 고생하셨고, 시군 방문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사님의 정원춘 국장님의 때 꽃다발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가 이게 적절할지 모르지만, 우리 정원춘 국장이 12월 말에 40년 공직생활을 마무리하려는데 15개 시군 방문을 총괄하고 이런 모든 준비를 다 하시는 분이에요. 이 공직생활 시작해서 40년 동안 마치시고 아주 영예롭게 올 12월에 여는 그 공휴가를 들어가는데, 여러분 그 같은 직장 동료는 아니지만 우리 사이에 선배로서 이런 모범적이고 아주 모델적인 직장생활한 정원춘 우리 국장님께 끝내 죽을 때까지 못 잊을 정도로 이 장소가 떠나갈 정도로 커다란 박수와 함성을 부탁드리면 어떨까요? 정원춘 사진 한 장. 네, 같이 이렇게. 네, 같이. 네, 고생하셨습니다. 자, 우리 정원춘 국장님 사랑, 자, 드리겠습니다. 화이팅! 정원춘 하면 화이팅! 자, 정원춘 화이팅!
감사합니다. 자, 국장님도 이제 지사님한테 드리면서 말씀드릴 거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늘 ETS 와서 또 이렇게 아주 젊은 혈기, 참 미래가 참 밝게 보입니다. 이 장소에서 이렇게 또 이런 행사를 갖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 저도 뭐 공직을 떠나더라도 항상 ETS를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지사님 정말 여러분들 가슴속에 들어있죠? 예, 우리 양승조 어머니 화이팅 한번 해주십시오. 양승조! 예,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지사님 이제 들어가십니다. 우리 인사하시고. 네.